다음으로 증인에 대한 2차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이후에 두 번째 탄핵 소추되셨죠?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란에 동조했다는 건데요. 하도 황당해가지고 소추 사연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증인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행안부 규정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 있으십니까?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는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거나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일체 없습니다. 네. 증인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께 비상계엄 만류 의사 전달하셨죠. 네. 그리고 경찰의 출동에 관여하기는커녕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데 왜 국회에서 증인을 탄핵 소추했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무차별 탄핵 남발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결국은 국정을 방해하고 국정에 발목 잡기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증인은 이 정부 들어 29건의 총 탄핵 소추 중에 2번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네.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러한 탄핵들이 국정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만 해도 사실상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인사도 저희 행정안전부 자체 내 인사도 적체가 됐었고 새로운 정책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총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은 간신히 해소가 됐습니다만 중앙지검장, 그밖에 특정인의 수사를 담당하던 수많은 검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좀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증인 2차 탄핵 소추 당하시고 사임하셨죠? 그렇습니다. 장관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탄핵을 보통 당하게 되면 한 6개월, 반년 가까이 직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제가 1차 탄핵 소추 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의 장애가 있었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국정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탄핵을 당하게 되면 탄핵 기간 중에서는 제가 사임할 수도 없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또다시 6개월이라는 반년이라는 긴 세월을 국정에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다시 초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컸습니다만 그로 인한 국정 부담 그리고 국민의 피해를 생각할 때 당연히 제가 개인적인 입장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사퇴를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